안녕하세요. 14주차 2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차시 수업은 이 공공미술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미술 사례와 이 공공미술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미술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공공미술에 대한 이야기들. 이 공공미술은 이제 뭐 공공성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미술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제가 이 사전적인 의미하고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 공공미술, 이 퍼블릭 아트라고도 하죠. 이 용어는 1967년 이 영국의 미술 행정관 이 존 얼렛이라는 이 저서에 도시 속의 미술, 이 아트 이너 시티 여기서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얼렛은 이 공공미술은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고 전시되어 누구나 이런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접할 수 있는 작품, 이것을 이제 정의를 했고요. 반드시 미술관이나 갤러리 등 특정 공간이 아닌 우리의 일상 속 공간에서도 예술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아마 요즘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마 마케팅 시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 미술관이 꼭 미술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대중 속에 접하기 위해서 이 백화점에서도 이 전시도 한다고 그랬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공공미술도 꼭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우리가 아무데나 편하게 볼 수 있는 곳에서도 전시를 하면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인식을 바꿔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공공미술은 예술작품을 통해서 이런 도시재생을 성공한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소도시 케이츠는 도시 곳곳에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해서 예술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북방의 천사라는 그 제목입니다. 이렇게 커요. 사람이 지금 여기 있죠. 이 1998년 이 케이지헤드의 진입로에 이 안토니 곰니, 그러니까 북방의 천사라는 초대형 작품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 40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작은 소도시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이거를 보러 오는 거죠. 뭐 벤치마킹 하러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하는 그 관광객들도 오겠고, 하나의 명소가 이제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구름모입니다. 이 미국의 시카고 밀레니엄 공원에 이런 콩 모양의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시 카푸어라는 이 구름의 문, 그래서 매끈한 표면에 도시의 전경을 반사하여 도시와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 역시 셀카 장소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시카고에 찾아온 사람이라면 꼭 방문해야 하는 곳으로 하나의 명소로 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해외 공공미술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이런 미국 시카고의 밀레니엄 공원의 구름문이라든가 이 자외 좌쪽에 있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이 영국 케이치헤드의 이 북방의 천사, 이것들이 이런 공공미술의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이런 도심 곳곳에서 독특한 이런 조형물과 설치 미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서울 청계천 광장 앞에 거대 소라 모양의 이런 스프링
이런 것들도 조형품들이 있고요. 또 서울 동대문 인근에 자리 잡은 이 이하 벽화막의 벽화 등 예술은 우리 곁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림이 있죠. 네, 이것도 하나의 벽화에 이런 그 그림들을 이렇게 이모티콘, 각각의 이모티콘과 여러 가지 그 도형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꾸며주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벽화에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냐면요. 흉물과 예술 사이에요. 이 공공미술의 함정. 어떤 얘기인가 하면요. 이 1981년 뉴욕의 맨하탄의 중심지에 이 광장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벽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이 벽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사람은 이만한데 이렇게 커요. 엄청난 거죠. 이렇게 크다면 높이가 3.7m고 길이가 37m랍니다. 아주 거대한 크기죠. 그리고 부분 녹이 쓸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조각가 리처드 세라의 기울어진 호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작품인가 사람들이 논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 하나의 벽화죠. 예. 이 탁 트인 광장을 가로막는 작품이다. 작품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행에도 불편함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이 이제 굉장히 이어졌나 봐요. 근데 작가 세라는 조각의 수축과 확장은 움직임의 결과라고 작품의 의미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결국 1985년 3월에 조각을 둘러싼 공청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180명의 참자, 이 중엔 키스 헤링, 필립 그레스를 비롯한 유명 예술가들도 있었대요. 그리고 122명은 작품의 존치를, 58명은 철거를 주장했대요. 하지만 베시몬다는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고철이 된 작품은 세 조각으로 절단해서 기울어진 호에 창고로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공공미술의 그런 예술작품은 어떻게 보면 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진짜 그 예술작품이 아닌 이런 흉물이 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개인의 이런 주관적 해석을 중시하는 예술이 이런 공공성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팀말에서 개인의 주관과 공공이 추구하는 공공성이 서로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그런 작품들을 봤을 때 하지만 우리가 공공성이라는 말을 주의할 것은 공동체의 이익이 항상 공공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이런 다양한 이 담합과 독점 그리고 많은 집단 이기주의 사례들이 그러한 예입니다. 따라서 공공성이란 단순히 다수의 요구도 단순히 개인과 다른 개인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 철학자 하버마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공공성,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일치하지 않는 의견을 조절함으로써 도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보와 이해의 장소를 공론장, 그 대화와 과정을 공공담론이라고 말합니다. 공공미술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공공 담론들이 교차하는 공론 장인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성을 위한 공공미술은 다수의 이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다른 개개인들이 작품을 통해 서로 다른 생각을 꺼내놓은 데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공공미술입니다. 손이죠. 최근에 국내에 있는 이런 공공미술 작품을 둘러싸고 여러 논쟁들이 있습니다. 나무나 웬만한 조각상보다 낫다. 공공미술 작품들이 주변의 분위기와 맞지 않거나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흉물러 전략했다는 비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준 것도 도대체 이걸 뭘 위한 건지 잘 모르시겠죠? 한국에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해서 환경미화 차원에서 소위 1%법이 제정됐다고 합니다. 이는 해외에서 유행하던 공공미술 퍼센트 제도를 빌린 것입니다. 이거는 건축물 미술 장식법.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건축 비용의 1% 이상 미술 장식에 사용하기로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작가들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진흥과 도시환경 개선을 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의 퍼센트 제도는 공공건물과 기관에 주로 이용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규정하다 보니 주로 민간 건축물에도 시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법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미술품을 하나의 장식으로 한정하면서 꾸밈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그렇게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거려된 채 작품에서는 늘어만 갔습니다. 행정적 구색을 맞춰야 하는 건축주의 불만과 환경에 맞지 않는 작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대한민국 정부는 건축물 미술작품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세부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그간 제도 아래 우후죽순으로 불어난 공공미술작품들이 전체 질을 저하시키고 시민의 공감을 얻는데도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요. 해외에선 공공미술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초기엔 물론 우리나라처럼 건축 속의 미술, 공공장소 속의 미술로서 공공미술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공공성의 미술을 담고 있죠. 공공미술은 이런 도시계획 속의 미술로 확장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 단계의 공공미술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도시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예술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서 새로운 장르로서 공공미술을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쁜 브랜드에서 착한 브랜드로 옛날에는 브랜드가 예쁘게 만드는 거에 급급했다면 요즘은 좀 더 실용성 있고 더 활용하기 좋은 그런 브랜드들도 많이 만들고 있죠. 이게 강남에 있는 이 미미위라는 트렌드를 트레이드 마크를 만들어서 곳곳에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스타일 브랜드란 스타일이란 특정 모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 스타일이라는 것은 이 브랜드에 붙은 것은 전체적인 지향 정신과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스타일은 고유의 방식, 고유의 양식 등을 의미하는데 보편적으로 스타일하면 외형을 꾸미고 나타나는 일에 한정되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타일은 외형적인 꾸미는 그 안에 내재된 스토리, 가치, 독특성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것이 외향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함축된 가치와 정신,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브랜드라고 하는 것 또한 자기 소유의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한 낙인에서 유래하지만 그 이후 미적인 상징 측면으로 발전하고 이제는 추구하는 정신과 가치를 알리는 의미로 사용되겠지 합니다. 강남구는 이런 공공시설의 완전, 배려, 편의, 품격 등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지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를 국민 착감형으로 실기 위한 전략으로 위미위라는 스타일 브랜드를 채택하고 지향하는 상징과 정신으로 브랜드화하였습니다. 이게 기능으로서의 역할, 미적으로서의 역할, 전략적인 역할 이 세 가지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인 거는 표시의 이 기능으로서의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미적 역할이라는 것은 미적 상징, 이미지로서의 브랜드를 나타내는 거고 전략적인 것은 지향가치 전략으로서의 브랜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역할 발전들은 이렇게 기능적에서 미적에서 전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브랜드에 대한 발전이 있습니다. 또 퍼플릭, 서버타이제이션, 이 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런 물리적 기능에 무형적 서비스를 부여하는 것. 그러니까 기존의 물리적인 기능 외에도 이 무형적 서비스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서비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정수기라는 제품 디자인의 개념에서 정수기를 관리하는 코딩 개념이 적용 정수기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 디자인에 있어서의 같은 개념인데 공공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이런 공공공간, 공공시설 이런 재직과 설치에 맞춰 그 공공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 서비스 개념을 부가적으로 정해서 공공 라인을 극대화하고자 하고요. 그 시장에 있어서 기존의 브랜드 형식적인 단일적인 기능보다 다양한 이런 공공 서비스를 융합적으로 운영해서 국민의 체감적 만족도 향상 및 이 강남만의 공공 서비스 스타일을 제공하는 이 아이덴티티의 확장이 바로 스타일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가치 향상을 위한 착한 브랜드 미미위입니다. 이 강남구의 스타일 브랜드 미미위는 공동체를 위한 이 공공서비스 전략으로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디자인 스타일 브랜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징 조형물로서 이런 시각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디자인에 결합된 공공 스타일 브랜드로 확장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미 스쿨존 안전서비스는 기존 학부모에서 돌아간 자원봉사들 강남구 자원의 동네 혁신 공공서비스를 설계하고 프로그램에서 미미 브랜드의 공공서비스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미위 이 공공 스타일 브랜드의 쓰레기통은 무단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공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무리한 분리수거를 강요하기 이전 캔과 유리병 같은 원형의 재활용 쓰레기는 원형 구멍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쓰레기통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투입구의 모형이 만들고 신문지나 종이 등이 얇고 긴 형태의 투입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투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공공 스타일 브랜드는 사용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닌 구민이 체감하고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 공공 가치를 향상시키고 향상시키기도 중요하지만 이런 다양한 이런 목적이 함유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다. 상담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캔 유리의 재활용 덧지는 이 옐로우로 되어 있고 일반 쓰레기 이것들은 블랙으로 해서 이렇게 컬러로 구분할 수 있는 이렇게 강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스쿨존입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운전하다가 운전을 하는 친구들 얘기할게요. 운전하다가 보면 이 30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학교 주변은. 그래서 30km 이상 달리면 이제 딱지 띄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린이를 위한 미비 쉘터입니다. 강남구의 공공 스타일 이 미미는 스쿨존은 차량 및 보행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이고 즉각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인간 가드와 보행자의 위반 행동을 인식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이죠. 운전자에게 신의성이 높은 형태의 스쿨존 패키지 디자인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고요. 기존의 스쿨존이 단편적이며 단순 기능에 충실했다면 미미의 스쿨존은 안전이라는 공공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디자인을 추구했습니다. 미미 스쿨존을 통해서 이 운전자 및 보행자 시점에서의 스쿨존 인지성 강화를 위한 어린이 교통 안전 안내 사인 통합 서치를 통해서 교문 앞 노후 경관을 개선하고 강남구 내 모든 스쿨존의 디자인 정원화 스타일 브랜드 적용으로 시인성 강화 등으로 강남구 통합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감행정 찾아가는 강남 찾아가는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아래는 또 하나는 의료 운행버스죠. 나눔차 운영입니다. 강남 내 환경 불평등 해소 찾아가는 도서관 버스 운영입니다. 월 1, 2회 문화소 지역에 이 책들을 이렇게 이 차 안에 책이 와서 서로 이제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독서하라는 얘기. 또 두 번째 거는 독서 노인 등 자회적인 힘으로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기 힘든 노인 대상 이 구청의 인허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환자의 병원 셔틀버스 운행입니다. 찾아가는 UD 미미 버스는 공공서비스와 문화에 소외된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버스입니다. 강남구의 남쪽 구민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공간 등의 생활형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이곳 주민들은 현재 문화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미미 버스는 커피와 책을 싣고 공공서비스가 소외된 곳으로 하루종일 일주일을 머무르며 국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을 통해서 포용시옷이 문화재 해소 공감 행정을 하고자 하는 이 강남의 공공디자인 의지이며 이러한 공공디자인의 정신을 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가치의 실현이 바로 공공스타일 브랜드 미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공공성,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많이 이해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